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생교육원장 조혜국입니다. 시흥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일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도시개발에 지친 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적인 성장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흥시민 캠퍼스 Q를 시작했습니다. 12년간 풀뿌리 교육을 이끌어온 시흥 아카데미의 의미와 다정을 더하며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에서 Q는 질문, 패션, 양, 퀀터티, 질,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수동적인 형태 교육을 넘어 시민 교육의 삶을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학습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는 단계별 4개 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소양과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인문학교, 부모와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부모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높이는 뿌리학교, 민주시민의 교육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시민학교로 운영합니다. 지난해 31개 프로그램에 164회를 진행했고 3,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문학교는 명사특강을 비롯해 달마다 다른 주제의 달달인문학,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모학교는 생애 단계별 맞춤 부모교육과 시흥의 부모들이 서로를 가르치는 부모교육 강사 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 정보 통합관리로 시흥시민이라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부모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서울대학교와 협업한 인문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흥의 인물, 명소, 역사 등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새롭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해설집 제작, 연구 모임 지원, 관내 인문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취재할 계획입니다. 시민학교는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와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시민의 역할과 책임, 의사소통법, 갈등 관리법 등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를 놀이와 토론, 워크숍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문학교에서 부모학교, 뿌리학교, 시민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이 개인, 가정, 지역, 국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교육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이 배움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민의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존 시흥교육 캠퍼스 수업과 연계하여 학습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학습자 출결과 학습 이력 등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또 시흥시 인증 명예학위를 수여하는 시민학위제 운영으로 시흥시 소속감을 부여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겠습니다. 시민 참여는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이 교육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학습 연구실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을 높이겠습니다. 교육 방식과 시간도 학습 수요에 따라 대면, 비대면, 주간, 야간, 평일, 주말 등 유연하게 운영하며 다양한 학습 장벽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가 시흥시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는 지난 2월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며 올해를 뜻깊게 출발했습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도약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흥시민 캠퍼스 Q가 지닌 가치와 우수성, 참신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가 꿈꾸는 교육도시 시흥은 시민이 도시 안에서 수준 높은 배움을 즐기고 성장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선순환의 도시입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는 질 높은 평생 학습으로 개인의 성장과 성숙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며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시민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를 통해 20여 년간 이어온 시흥시 평생학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볼펜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 그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그 시험 아카데미 있잖아요. 네. 아카데미하고 시민 캠퍼스 Q하고의 차이가 뭐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카데미를 없애고 시민 캠퍼스 Q를 이렇게 이제 새롭게 부각을 시킨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이제 그 Q라는 말이 왜 갑자기 들어갔는지, 네. 뭐 꼭 Q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지, 이 시흥시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우리나라 그 외래어 사용에 대한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그런 부서인데, 오히려 그 외래어 사용이 그 전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Q를 갖다 누가 제일 처음에 제안을 했고, 시민 캠퍼스 Q라는 말을 갖다가 왜 그거를 넣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그 두 가지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선 아카데미가 그간 한 8년, 9년 동안 하면서 다양한 약초, 양보 뭐 여러 가지 실용적인 과정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현안을 협치로 이끌어내는 시민 소통 창구이자 정책학습의 장으로 활용돼서 백골 축제학교, 시흥 지역학회, 백년정원학교 등 시민의 큰 호응과 정책사업의 성과가 있었던 것을 기여한 것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흥 아카데미가 시민을 정책의 대상, 협치와 참여의 대상으로 관점 반면 시흥 시민 캠퍼스는 시민 개개인이 조금 더 인간답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 주인의식 쪽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Q라는 의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퀘스천이나 뭐 양과 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직원들이 이제 Q가 뭐 모든 사업의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Q라는 단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나갈 것인가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이제 아카데미 동안 저희 시가 평생학습 쪽에 많은 성장을 해온 거는 저희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베이직으로 해서 Q라는 새로운 또 정책 방향을 저희가 설정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많이 내실화해야 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도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카데미하고 시민 캠퍼스는 따로 분류해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카데미는 완전히 폐기할 건가요? 지금 이제 아카데미는 이제 실용과정의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과에는 대학 평생학습관과 정황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용반, 뭐 교양반, 자격증반 이렇게 3개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용도 이제 초급과정에는 평생학습관 그러니까 대학 평생학습관과 정황 평생학습관 양 기관에서 하고, 그래도 심화 과정으로 돼야 되는 거는 저희가 Q 과정으로 좀 넣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부터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갈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초급이나 이런 과정을 거친 분이 조금 더 심화 과정을 원할 때는 Q에 조금 더 인지도 있는 강사나 그 질 높은 강사를 모셔서 저희가 그렇게 좀 단계를 구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지난해 총 1개 프로그램 164회 중에서 참여 시민이 3,500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참여 연령층들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했던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좋았다, 비교를 했다, 이런 만족도, 반응에 대한 사후 조사 결과가 나오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말하면 시 평생학습교육원 주도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 제공해 주는 게 참여하는 시민들이 업무들은 따라가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하려면 본인들이 제안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그 만족도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청소년부터 이제 노년까지 다양하게 이루긴 했는데 가장 저희가 주된 참여는 40대, 50대고요. 한 62% 정도가 네, 40대는 37%고요. 50대가 25%여서 그 두 개 연령층 40대, 50대가 총 62% 정도, 40대, 50대가 가장 이 교육에 많이 집중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사실은 오늘 저희가 브리핑 드린 인문교육이나 시민교육에 관심이나 참여가 많이 좀 저조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호응도가 높은 인기 많은 교육을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의문은 저희한테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평생학습관과 정한 평생학습관에서 실용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이외에 시민들이 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문학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의견 주시는 거는 가정마다 더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의 참여도, 네. 인기도 이걸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참여도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인기도는 조금 더 분석된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500명이 참여했으면 3,500명이 참여하는 게 인문학계는 몇 프로, 우리 학교는 몇 프로, 시민학교는 참여 이런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일단 팀장님 좀 요청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생 사업팀장 민지선입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매 프로그램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만족도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만족 수준은 한 85% 정도는 가정마다 매우 만족, 아니 만족 이상으로 답변을 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것을 아직 학교별로 학교마다의 만족도나 인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이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서 기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에다 분석은 안 해봤다. 각 학기별로 몇 프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단편적으로 각 학교별로는 안 했고요. 프로그램마다의 지금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결과치는 가지고 있는데 학교 단위로 물어보시니까 그거에 대한 참여, 3,500명이 시민 참여만 하는 게 네. 3,500명이 인문학계에 몇 프로 정도 참여, 우리 학교 이 정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에 대한 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직계 내서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따로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네, 예. 지금 우리 시흥기 전체 예산 중에서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조금 난감하시죠?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네. 시흥이라는 도시가 네.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인 도시냐, 아니면 평생교육 욕구가 많아서 오히려 교육 프로그램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도시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원장님이시면 그 정도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균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 우리 여기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 우리 시흥시가 전체 31개 시군에서 GDP나 이런 걸, 국민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 모습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쏙 있죠, 쏙. 네네. 쏙하고 뭐 연결을 한다든지 이게 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따로 개발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 학교, 사립학교가.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사들이 유튜브에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단발성 강의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강사의 또 정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영상을 남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5월에 이제 쏙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이 나머지 강의 기록들은 그쪽에서 사람들이 유튜브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지금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쏙이 작년 중반인가 아마 이제 완료가 됐었죠. 네네네. 이 프로그램을 잘 몰라 사람들이.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떻게 연계되는 건지 요 지금 큐하고 쏙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쏙에 대한 설명을 조금 쏙 프로그램은 그냥 과장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평창학습과장 권순선입니다. 소목은 시험 시 온라인, 오프라인은 동시에 이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저희 수업은 경기도 지식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1000여 개의 강좌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흥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필요한 시흥 학습이라는 컨텐츠를 또 별도로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11개 만들었고 올해는 한 20개 정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지금 물으셨던 거는 시흥 캠퍼스 Q랑 어떻게 연계하냐 말씀하셨는데 인문학이나 또 여러 가지 프리학교나 이런 소중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강의하는 것들을 속에 탑재해서 시민들이 나중에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쏙이 만들어놓은 작년에 만든 11개 프로그램은 대충 올해 20개는 뭐를 만드십니까? 인구 정책도 있고 뭐 3.1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수업 프로그램에 가면 금방 이렇게 시흥 학습이라는 콘텐츠 내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네, 알려주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십니까? 예, 경기실버신문의 장상욱 기자입니다. 네. 시민 캠퍼스 Q의 이용률이 시민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3,500명 정도면 네.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 그리고 콘텐츠가 주로 이렇게 그냥 인문학 강좌,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강좌 위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좀 더 욕구 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문해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글을 못 깨우치는 어른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른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AI나 이런 신 트렌드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강좌를 좀 계속 단말성 강좌 말고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실용 과정의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부분은 대학 평생학습관이나 정학학습관에서 초급이나 중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시민 캠퍼스 Q에서는 뭐 꾸린이, 시민이 이래서 약간 인문학적인 강의가 지금 많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가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내용이 많이 심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Q라는 체계로 하면서 그 런투유라는 배달 강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콘텐츠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는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용과정 그런 그 기초적인 뭐 일본어나 영어 이런 초급 중급 과정은 이미 대학 평생학습관이나 정학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이 교육주의센터에도 그 교육 강좌 교육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이쪽 Q와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고민이 대학 평생학습관, 정학평생학습관 때문에 동해각 주민자치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있는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동해에 비슷한 강사들이 또 똑같이 가서 한다면 동해에서 이루어지는 거와 시단위의 평생학습은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3기까지 운영을 하는데 1기 과정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 과정이 끝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20개 동사무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차별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걸로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 시민 캠퍼스 Q는 사실 동해에서는 이런 뭐 시민교육, 뿌리학교, 뭐 이렇게 부모학교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서 본 프로그램과는 연계되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번역이 3개 번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뭐 시청에서만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번역별로 저희가 3개 번역으로 나눠서 장소를 정해서 가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접근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네. 주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참여가 좀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연기할 것들 연기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관리를 좀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프라인 교육인 거죠? 네. 오프라인이죠.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가요? 네, 저희 일부 보면 온라인으로 남겨지는 것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강사들이 강의한 거를 온라인으로 남기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강사의 동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 동의가 되면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강의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이게 뭐 수강 인원이 뭐 몇 명 이상 차야지 뭐 교육하고 그러는 것도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은 소수의 집중 교육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한 최재근 교수의 AI 강의 뭐 이런 거는 300명을 목표로 하는데 그 이외에 인문학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하기보다는 50명 내외가 조금 서로 토론하면서 하는 강의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 평생학습관에서는 뭐 강의 인원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데 이것도 같은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소수 인원일 경우에는 강의를 열지 않는. 수강생들이 모집이 된 거예요? 모집 중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4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모집이 됐어요? 수강생들? 지금 이제 4월 달 거는 이제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분 그 강사 여기 뭐그 인문학교 같은 경우 강사는 얼마씩 드려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에서 기본적으로 다 통일해서 이제 시간당 한 35,000원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돈이나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강사료에 따라서 또 강사의 질이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이것도 상반기 과정을 좀 거쳐보고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료 조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체 20개 동에 또 영향을 미친다면 시의 재정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시간당 35,000원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자원봉사 수준인데 교수님들이 와서 3만 원.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들이 교육부에서 공모한 사업비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하지는 않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는 거는 저희 강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의 가득한 3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다음 브리핑 때 뵙겠습니다.